데뷔 이래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NBA의 대표적인 성장주로 올라선 덕분에 5년 223일 루키맥스 연장계약과 함께 올랜도의 비옵션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한 채 24-25 시즌을 맞이한 프란츠 바그너. 하지만 그와 올랜도 매직은 11월이 되기도 전에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해야만 했는데, 바로 파울로 방케로가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코트를 떠나게 된 것. 개막 5경기 만에 발생한 에이스의 이탈은 곧바로 4연패로 이어질 만큼 팀에게 있어 치명적인 위기가 분명했지만, 프란츠 바그너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하나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고, 갑작스럽게 1옵션의 역할을 맡게 된 그는 이 같은 시험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입증해냅니다. 지금까지 연계 플레이와 효율에 중점을 뒀던 바그너는 볼 핸들러 역할까지 담당했던 방케로의 공백으로 인해 많은 볼 소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208cm의 신장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볼 핸들링을 보유한 선수답게 그는 자신의 장점을 10분 활용한 돌파 능력까지 과시하며 온더볼과 오프더볼에 모두 능한 만능형 플레이어의 진가를 보여줍니다. 많은 공격 기회를 갖게 된 덕분에 득점 볼륨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면서 커리어 통산 평균 득점이 10점대에 불과했던 바그너는 어느새 20득점 이상은 기본, 30득점 이상은 옵션이 된 선수가 되어 있었는데, 이는 자신에게 온 찬스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훌륭한 효율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처럼 각성한 그의 활약 덕분에 올랜도는 11월 인디애나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한 달간 진행된 12경기 가운데 11경기를 승리하며 대반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레이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위닝샷 포함 37득점, 11리바운드의 기록으로 한 점차 극적인 승리를 하드캐리하며 에이스란 무엇인가를 모두에게 보여주기도 했던 바그너에게, 그러나 12월 방케로와 같은 복사근 부상이라는 뜻밖의 암초가 나타났고, 이는 괴물같은 활약으로 올스타는 물론 기량 발전상까지 거론되던 그에게 뼈아픈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을 뒤로하고 한 달 만에 코트에 돌아온 바그너는 때마침 이루어진 방케로의 복귀로 인해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야 했지만, 완전히 물오른 그의 기량은 이미 팀이 원하는 이 옵션의 기준을 한참 넘어선 수준이었고, 그는 방케로의 파트너이자 올랜도의 원투펀치로서의 존재감을 시즌 끝까지 이어가며 마침내 자신의 최고 시즌을 완성합니다. 60경기 출전에 그치며 개인상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시즌 평균 24.2득점, 5.7리바운드, 4.7 어시스트를 기록, 모든 부분에 있어 커리어 하이를 달성하며 리그 정상급 윙으로 자신의 위치를 격상시킨 바그너는 보스턴 셀틱스와의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팀은 비록 패배했지만 매경기 20득점 이상을 올리는 안정된 활약을 펼치며 올랜도에서 자신이 방케로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수가 되었음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시즌 종료 후 참가한 2025년 유로바스켓에서 데니스 슈레더와 함께 독일의 우승을 이끌며 다시 한번 높아진 클래스를 증명하기도 했던 프란츠 바그너. 이제 그는 데뷔 후 연례 행사처럼 계속되어 온 또 한 번의 커리어 하이 시즌 갱신을 통해 더 이상 성장주가 아닌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량주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데뷔 첫 해 신인왕, 소포모어 시즌에 올스타에 선정되며 단 2년 만에 NBA의 미래를 이끌어갈 재능이자 명실상부 올랜도 매직의 에이스로 거듭난 파울로 방케로. 3년차 시즌을 맞은 그는 네 번째 경기였던 인디애나와의 홈경기에서 자신의 커리어 하이인 50득점과 함께 13리바운드 9어시스트를 기록. 트레이시 맥그레이디 이후 무려 20년 만에 탄생한 단일 경기 50득점 이상을 기록한 올랜도 선수이자 르브론 제임스 이후 50, 15 이상을 올린 역대 최연소 선수의 이름을 올리며 심상치 않은 시즌이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마법 같은 경기를 치렀다고 밝히며 기쁨을 숨기지 않았던 파울로 방케로에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부상이라는 잔인한 마법이 찾아오고 말았고, 오른쪽 복사근 부상을 당한 그는 긴 재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최고의 시즌이 될 것 같았던 방케로에게 불과 5게임 만에 찾아온 불운은 매우 뼈아팠지만, 팀의 2옵션인 프란츠 바그너가 올스타급의 활약을 펼치며 자신의 빈자리를 훌륭히 메워준 덕분에 그는 서두르지 않고 완벽한 복귀를 준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2025년 1월이 되어서야 돌아온 방케로는 별도의 적응기간 필요 없이 곧바로 자신의 기량을 코트에서 증명해냅니다. 복귀전이었던 미러키와의 홈경기에서 34득점을 올린 그는
특유의 육각형스러움으로 두 달간의 공백을 빠르게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확도를 더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았지만 그는 미드레인지부터 외곽 지역까지 어느 위치에서도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일관된 생산력을 과시했고 이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놀라운 득점 볼륨의 향상이라는 결과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2월 마지막 날에 펼쳐진 골든스테이트와의 경기에서 41득점, 3월 열린 토론토전에서 41득점, 그리고 미네소타 원정에서 43득점을 올리는 등 30득점 이상의 다득점 경기를 양산해내면서도 플레이메이킹까지 책임진 방케로는 시즌 평균 25.9득점, 7.5리바운드, 4.8 어시스트를 기록. 46경기 출전에 그치는 바람에 어떠한 개인적인 영광도 누릴 수 없었지만 엘리트급 포워드로서 그리고 팀의 1옵션다운 영향력을 과시한 방케로의 활약에 힘입어 올랜도는 동부 7위를 기록. 애틀란타와의 플레이 토너먼트 끝에 7번 시드를 지켜내며 플레이오프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 셀틱스와의 현격한 전력차를 실감하며 또다시 1라운드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5차전을 제외하고 4경기 30득점에 가까운 혹은 그 이상의 득점을 올리며 팀을 이끈 파올로 방케로의 모습은 왜 자신이 드와이트 하워드 이후 올랜도 매직의 진정한 슈퍼스타가 될 재능으로 불리는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는데요. 시즌 종료 후 루키맥스 연장 계약을 체결하며 올랜도와의 오랜 동행을 약속한 파올로 방케로는 과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저 그런 팀으로 남아있는 올랜도에게 샤킬 오닐과 드와이트 하워드 시절의 영광을 다시 한번 안겨줄 수 있을 것인지 생애 최고의 시즌을 보낸 프란츠 바그너의 비중이 커진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여전히 올랜도의 시즌 성패는 파올로 방케로 바로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24-25 시즌 개막전 인디애나와 4년 1억 8,950만 달러라는 잭팟을 터뜨리며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은 파스칼 시아캄. 높아진 몸값만큼 팀 내에서 그가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때보다 커져 있었습니다. 시즌 초 부진에 허덕이던 할리버튼을 대신해 사실상의 1옵션 역할을 책임진 시아캄은 스타일의 변화를 시도했는데 기존의 강점이었던 얼리 오펜스 상황에서의 득점 또는 페인트존에서의 포스트업과 리머텍을 통해 찬스를 마무리하는 패턴에만 국한되지 않고 탑이나 45도 각도에서도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을 선보인 그는 미드레인지와 풀업 3점까지 훌륭한 선수가 되었음을 경기에서 입증하였고 이는 눈에 띄게 향상된 슈터치와 볼 핸들링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할리버튼이라는 리그 최정상급 포인트 가드와의 공존을 위해 인디애나 이적 후 비중을 급격히 늘린 캐치앤슛의 정확도가 날로 높아져가며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조용하고 확실한 효율과 볼륨을 책임진 시아캄은 더 이상 플레이오프 진출이 목표가 아닌 위닝팀이 되고자 하는 인디애나의 2옵션으로서 합당한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이 같은 활약을 인정받아 4년 만에 올스타에 선정되는 영예까지 얻게 됩니다. 할리버튼이 시즌 내내 롤러코스터를 타는 와중에도 꾸준한 경기력을 시즌 끝까지 이어가며 평균 20.2득점, 6.9리바운드, 3.4 어시스트를 기록한 시아캄이 팀의 중심을 잡아준 덕분에 인디애나는 상위 시드를 차지할 수 있었고 이처럼 계산이 서는 시아캄의 활약은 이어진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계속됩니다. 매 시리즈마다 기적의 드라마를 써내려간 인디애나에서 클라이막스를 장식한 주인공이 타이리스 할리버튼이었다면 극이 절정으로 치닫을 수 있도록 기승전을 담당한 인물이 바로 파스칼 시아캄이었고 그는 이렇게와의 1라운드 시리즈에서 평균 19.8득점을 동부 최강 클리블랜드와의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는 평균 17.8득점을 기록 언제나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며 인디애나의 돌풍을 이끄는데요. 그리고 뉴욕 닉스와의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2차전 38득점, 6차전 31득점을 올리는 등 시리즈 평균 24.8득점으로 또 한 번 팀 내 최고의 스코어러임을 공인받으며 유관력을 제대로 과시한 시아캄은 컨퍼런스 파이널 MVP에 등극. 마침내 조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무려 25년이나 걸린 인디애나의 파이널 진출 달성에 있어 당당한 주연으로 우뚝 섭니다. 안타깝게도 7차전까지 가는 접전 승부 끝에 오클라호마 시티에게 패배하며
생애 두 번째 우승 반지를 끼는 데에는 끝내 실패하고 말았지만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 동안 시약함이 보여준 활약은 우승을 바라보는 팀의 이 옵션 그 이상의 모습이었고, 이제 그는 할리버튼이 1년간의 장기 휴업에 들어간 25-26 시즌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 인디애나의 1옵션이자 에이스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2024년) 여름 12년 만에 대표팀 복귀 무대였던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자신의 국가대표 라스트 댄스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앤서니 데이비스. 그는 올림픽에서의 좋은 흐름을 정규 시즌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며 시즌이 개막하자마자 말 그대로 골밑을 폭격합니다. 미네소타와의 첫 경기에서 36득점, 16리바운드를 올린 것을 시작으로 11경기 동안 평균 31.1득점, 10.9리바운드, 2.1블록, 그리고 50% 중반대의 야투 성공률과 40%가 넘는 3점슛 성공률을 올리는 등 건강한 갈매기가 얼마나 압도적인 빅맨인지를 몸소 입증한 데이비스는 이후 다소 페이스가 주춤하긴 했지만 단지 시즌 초반이 너무 대단했을 뿐 충분히 이름값에 걸맞는 퍼포먼스를 이어갑니다. 이처럼 훌륭한 기량과 더불어 2025년 1월까지 단 4경기만 결정하며 달라진 내구성을 보여준 데이비스의 활약과는 달리 레이커스의 성적은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는데, 연승 행진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하면 어김없이 연패에 빠지며 제자리로 돌아오기 일쑤였던 그들은 5할 승률에서 좀처럼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던 2025년 2월 2일 NBA 리그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회자될 대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레이커스가 루카 돈치치와 막시 클레버, 마키프 모리스를 받는 대가로 맥스 크리스트와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를 보내는 조건에 합의했다는 소식이었고, 이렇게 당사자들은 물론 전 세계 농구 팬들과 리그 내 다른 선수들까지 경악하게 만든 초대형 트레이드가 성사됩니다. 해당 딜의 주인공은 단연 리그 최고 가드이자 슈퍼스타인 루카 돈치치였지만, 이처럼 팀의 전부라고 할 만한 존재를 떠나보낸 댈러스의 미친 결정은 역설적으로 앤서니 데이비스라는 선수가 얼마나 위대한 선수인지를 방증하는 일이었고, 그는 댈러스 이적 첫 경기부터 최대 장점인 공수 장면에서의 압도적인 골밑 장악력을 보여주며 이를 뒷받침합니다. 물론 잦은 부상이라는 치명적인 단점도 함께였지만 말이죠. 바로 휴스턴과의 댈러스 데뷔전에서 30분만 소화하고도 26득점, 16리바운드, 7어시스트, 3블록의 위력적인 모습을 과시하던 그가 3쿼터 후반 예전금 부상을 당하며 이탈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부상 악몽이 재현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시즌 아웃까지도 전망되었던 그는 하지만 강한 복귀 의지를 드러내며 재활 치료 끝에 6주 만에 코트로 돌아왔고,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댈러스를 플레잉 토너먼트 마지노선인 10위까지 끌어올리는 데 큰 공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즌 평균 24.7득점, 11.6리바운드, 2.2블록이라는 뛰어난 스탯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초반 기세와 달리 트레이드와 부상으로 인해 단 51경기 출전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멤피스에게 가로막히며 플레이오프 무대조차 밟지 못한 현실은 앤서니 데이비스에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돈치치의 합류 이후 상승세를 타며 서부 3위를 기록한 레이커스의 성적은 그를 더 씁쓸하게 만들었는데요. 오프시즌 동안 일어난 부상과 수술의 여파로 인해 다가오는 시즌부터 고글을 쓰고 경기에 나서게 된 앤서니 데이비스. 그가 낯선 외형적인 모습과는 별개로 리그 탑클래스 빅맨다운 익숙한 모습을 댈러스 유니폼을 입고 나서는 첫 풀시즌에서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카이리 어딩의 부상 복귀 시점, 그리고 니코 해리슨의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어준 역대급 유망주 쿠퍼 플래그의 프로 무대 적응 여부 등 아직은 물음표 가득한 댈러스는 부상 없는 앤서니 데이비스라는 확실한 느낌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24-25 시즌 초반 NBA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단 하나의 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파죽의 개막 15연승을 질주하며 일찌감치 독주 체제를 구축한 그들이 뚜렷한 전력 보강 없이 이전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여전히 리그 정상급 슈팅가드다운 모습을 보인 리더 도노반 미첼의 활약과 같은 장수가 아닌 팀 전력을 끌어올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긍정적인 변수가 필요했고, 이를 책임진 인물이 바로 에반 모블리였습니다. 새롭게 부임한 케니 애킨슨 감독 체제에서 기존의 받아먹기 위주의 제한적인 롤에서 벗어나 향상된 볼 핸들링을 바탕으로 아이솔레이션 돌파를 선보이는 등 스스로 득점을 메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랫도 콤보스러운 스타일로의 변화를 원했던 구단의 기대에 부응한 모블리는 20% 중반대에 불과했던 3점슛 성공률 역시 시도 개수를 3배 가까이 늘렸음에도 정확도를 30% 후반대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고, 이 같은 넓어진 스킬셋을 통해 그는 공격 부분에 있어 질과 양 모두 비약적인 성장세를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에반 모블리라는 선수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바로 극강의 수비력. 얇은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데뷔 2년차 시즌 만에 올 NBA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수비력을 이미 입증했던 모블리는 리그 최고의 림 프로텍터 가운데 한 명답게 페인트 존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빠른 발을 활용해 내외곽 그리고 상대 포지션을 가리지 않는 완성형 수비수로 자신이 진화하였음을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이처럼 공수 장면에서 놀라운 스텝업을 제대로 보여준 덕분에 데뷔 이래 첫 올스타까지 선정되는 영광까지 누린 모블리는 시즌 71경기 출전에 평균 18.5득점, 9.3 리바운드, 1.6 블록, 3.2 어시스트를 기록, 득점 부분에 있어 커리어 하이를 달성하며 엘리트급 빅맨을 나타내는 20-10에 근접하는 스탯을 달성하였고, 그 결과 생애 첫 올-NBA 세컨드 팀과 2년 만에 올-NBA 디펜시브 퍼스트 팀 수상, 그리고 MVP 투표에서 득표까지 하는 성과를 올린 데 이어 올해의 수비수상 타이틀까지 거머쥐며 생애 최고의 시즌을 보낸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습니다. 비록 정규 시즌 64승을 올렸음에도 매 시리즈 기적의 드라마를 집필한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돌풍에 가로막히며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좌절한 것은 너무나 뼈아팠지만, 리그 최고의 수비수이자 리그 최고 빅맨 가운데 한 명으로 거듭난 모블리의 24-25 시즌은 이 같은 아쉬움을 상쇄시킬 만큼 충분히 훌륭했고, 이제 그는 NBA 역사상 최고의 공수겸장 빅맨이자 자신의 드래프트 당시 컴패리즌으로 거론되었던 케빈 가넷이 떠난 지 정확히 10년째가 되는 25-26 시즌을 통해 넥스트 KG가 되고자 합니다.